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양들의 코 설란이 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보면 주식 사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중 하나는 돈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해라. 또 하나는 생각할 때 인내를 하고, 그다음 운도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돈은 여러분이 모아야 할 거고, 생각도 여러분이 해야 할 건데,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한 거고요. 인내 부분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저희들 선배들이 어떻게 주식판에서 생활했는가, 특히 이제 저희 본받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워런 버핏도 있지만 이제 이미 돌아가신 앙드레 코스텔라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럽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물론 약간 아웃사이더 개념으로 사셨지만 볼 때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과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책을 많이 읽는 건데 저도 최근에 지금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또 운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에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걸 다 가진다는 게 스스로 어, 스스로 할 게 필요하잖아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생각도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죠. 이 주식판에서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아무리 좋은 종목, 아니 좋은 시점에 사더라도 인내도 필요한 거죠. 기다림, 인내.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도전비전이나 리드공업이나 아무리 좋은 시점에 사고 아무리 좋은 종목 사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르락 내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종목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좋은 종목의 특징은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 시간에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좋은 종목 고르되 이 좋은 종목이라도 그 기업 가치 증가분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특히 더 큰 주가 상승폭이 있다는 걸 그걸 퍼가 크게 상승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가치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이렇게 상승하는데 어느 순간에 퍼가 이제 주가 상승을 말하는 건데 과도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기업 가치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다. 이건 이제 퍼로 상승한다 말로 하는데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 순간 때 그럴 때 이제 100배 보통 기업가치 100배 증가가 아니라 주가가 100배까지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전제는 이런 종목 사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인내가 필요하고 운도 필요한 거죠. 보면 이제 피턴치도 자기가 주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오히려 안 올라가고 상승하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더 크게 올라서 큰 돈을 버는 기억이 있단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꼭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운이 따를 만한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때 이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도 있대 이 주식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알고 어떤 분야든지 좀 더 아는 사람이 유일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림 시간 그게 이제 인내고 이것은 이제 많은 종목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 것은 많은 종목을 많이 봐야죠. 특히 이제 저희가 부러운 종목 그런 종목 많이 보면 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기업가치 어떤 식으로 상승하고 이걸 알게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 아프리카 TV나 더듬이나 이런 게 좀 지금도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이 비슷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이거의 대대형할 게 크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따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게 한 4년 전에 샀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뭐 거의 반토막 났지만 이 시점에 이 주가 산을 사고 여기 팔았으면 그 10배 먹는 거거든요. 10배.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이 회사 보면 수치가 재무 수치가 정말 예쁘거든요. 탁월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뭐 물론 안 보이는 기업주사도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러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기업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을 리스트 뽑은 다음에 이게 소수 종목 있겠죠. 그런 종목이 폭락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다음 홀딩하는 거예요. 일반 이제 그 이후 미래 시세가 다 예측한다는 것이 신능력이고 애초에 싸기 괜찮은 애들 산 다음에 운도 바라는 거죠. 그다음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할 때 뭐 이제 이쯤이면 퍼가 40이다. 퍼가 40이 뭐죠? 1년 동안 본 돈이 40년 동안 벌 1년 동안 번 100억이다. 1년 동안 100억 정도 본다. 근데 현재 시총이 4천억이잖아요. 4천억? 그러면 40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1년 동안 100억인데 지금 4천억이면 퍼가 40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나중에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통 40 되면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돈 필요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그래야지 지금도 보면 되게 좋은 매수 타임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매수 타임이잖아요. 지금 5월 20일인데. 하지만 그 산다고 10% 먹고 팔 게 아니라 좋은 기회 샀으면 그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더 과다로 상승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고 인내 필요한 거죠. 근데 과다로 상승할 거 아무도 몰라요. 물론 그걸 올리는 뭐 세력이다. 그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운도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큰 수익을 거둔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공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전 시간에 ROE에 걸맞는 PBR, 뭐 PER도 이야기했고,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떠할 때, 뭐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럴 때, 매수 시점, 이 최저의 매수 시점이 어떤 건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 주가 상황 이야기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매수 상황, 돈만 사람도 원하는 매수 상황, 돈만 사람이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면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하고 수익까지 증가한다. 최소한 이건 아니더라도 두 개는 증가한다. 증가. 물론 변동폭이 크면 좋죠. 근데 너무 큰 건 좋지 않아요. 과다하게 매출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계속 유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종목 보면 뭐 신타 친 종목들 보다 보면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매출 뭐 폭발하고 이러지 않아요. 매출 폭발하고 이런 건 왜 그렇죠? 하청기업 같은 경우는 을기업 같은 게 그런 거 많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폭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을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주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매출 폭발해요. 영업도 폭발하고 주가도 폭발하긴 한데 문제는 일시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이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더 꼬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결국 종목을 많이 보면 알게 되겠죠. 결국 어떤 종목을 불어한 종목을 뽑는다,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간가를 장기간으로 이제 보면서 자기만의 노트를 할까? 그걸 써놓으면 그 상황 종목이 또 온다. 애초에 뭐 PBR, PER은 이제 주가 문제니까 이게 이 변수가 주가가 들어가요. 주가, 시총. 근데 이건 이 두 가지는 매매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ROE는 매매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자본과 순위 관계니까 이거 순수하게 기업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 괜찮은 종목을 선별한다 밑을 뽑아요.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아 놓으셨습니까? 앞으로 뽑아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뭐 크게 말하면 영업이익률이나 ROE 이것은 거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적인 문제니까 이런 종목이 훌륭한 종목, 또
또 이제 매출 계속 증가든지 영업이익 계속 증가든지 이런 거 수익 계속 증가 이런 종목을 리스트 뽑은 다음에 훌륭한 종목이죠. 훌륭한 종목, 우량 종목, 초우량 종목을 뽑은 다음에 그거 보고 그냥 사면 안 되고 PBR 퍼더 보고 그 다음에 주가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뽑아놓은 종목이 있어요. 영업이익 높든지 ROE 높든지 뭐 매출 증가, 영업도 증가한 종목을. 근데 지금 얼마 전 폭락장 지금도 이제 폭락 좀 많이 된 상황인데 주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는 폭락은 다른 문제거든요. 공포심이 사람들 안에 오면 던지기 바쁘고 그 던지는 걸 못 받을 경우에 주가가 폭락한 거잖아요. 지금도 좀 이제 많이 폭락한 종목인데 결국 이제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 매수 상황이 최저 매수 상황이 어떤 경우가 좀 이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말한 좋은 정보 어떻게 고르니까 영업이익이나 ROE는 훌륭해요. 매출도 영업도 훌륭해요. 근데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죠.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ROE 20짜리 좋아하고 영업이익 20%를 좋아하죠. ROE 20짜리는 PBR 이하에 당연히 사는 거고 PBR 1에 사시면 좋고 만약에 평상시는 비싸요. ROE 20짜리는 당연히 비싼데 폭락장에는 주가는 무조건 폭락하니까 폭락은 쳐요. 근데 만약에 1.5야. 근데 과거에 보니까 투자 지표 보면 최근 5년치 PBR 다 보이거든요. 그 이상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아이투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만약 저 이제 ROE 20짜리 이제 리스트 뽑은 다음에 그걸 산다고 쳐요. 근데 평상시 뭐 PBR이 3, 4 들어가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보통 PBR이 4, 7이거든요. 최근에 2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이제 근데 LG생활 최근에 이제 ROE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ROE 20짜리 산다고 쳐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소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2 이상인데 PBR이 어느 순간에 PBR 1.5를 뚫어요. 근데 평상시 생각이 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럼 그 종목을 사고 싶은데 이제 평상시 비싸니까 훌륭한 종목 우량 기업은 폭락장에 사야 돼요. 무조건 폭락장에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딩하면 되거든요. 시세 꺾이기 전까지. 저희는 항상 우량주를 1순위로 삼으니까요. 1.5요. 천매수 시작이에요. 근데 바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ROE 20짜리를 PBR 1.5면 퍼가 10 아래거든요. 20.0일 때 ROE 10짜리를 PBR 2.0일 때 PER 10이거든요. 떨어졌어요. 천매수해요. 더 떨어지겠죠? 그럼 더 매수해야겠죠?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되거든요. 분할 매수 안 한 분할 매수 뭐 집중 매수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할 텐데 분할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사면 올라간다는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분할 매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더라도 떨어질 확률 올라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걸 서로 이제 뭐 오히려 경험상 산다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는 거거든요. 샀어요. 1.3, 1.2, 1.0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보통 ROE 20짜리 1.0이 말로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럼 퍼 오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샀는데 더 떨어질 수 있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지켜봐야죠. 그냥. 그러니까 보통 전 이제 신저가 매매를 많이 권유하는데 신저가 매매라는 것은 남보다 최근 산 사람보다 월등히 싸게 산다는 전제의 그 신저가 매매를 하는 건데 단 전제 조건은 실적이 꺾이지 않은 거. 매출 영업이 이런 게 막 제가 이전에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굳이 어차피 살 것은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나 매출 꺾이지 않은 거 사는 거예요. 매출 꺾이게 산다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거의.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샀어요. 이제 마지막 매출인데 끝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켜봐야죠. 재작년 3월 19일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떨어질 건 이때 뭐 산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운에 의해서. 왜냐면 이때 모르잖아. 이게 언제 이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다른 게 주식차는 비트코인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평가할 만한 기업 가치가 있죠. 자산 가치도 있고 수익 가치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싸다는 가격을 어느 정도 안다면 그걸 이제 만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어느 순간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매수 상황이라는 것, 최적 매수 상황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ROE를 보고 매출 영업이익이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종목을 1순위로 1순위는 매출 영업이 증가하는 종목 2순위는 매출 증가하지만 영업이 정체하는 종목이나 당연히 근데 플러스 뭐죠? 이렇게 회사 상황이 이렇다 매출 증가하고 영업 증가하고 좋다 근데 주가 상황은 어떠죠? 저가도 상대적인 경향일 수 있지만 저가는 남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and 이 수익성 ROE 대비해서 PBR이 싼 거예요. 이거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킨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잃지 않으려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조만간 미국 주식도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안 해요. 그렇지만 워낙 관심이 많고 제가 지금 어떤 유튜브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아직은 외면 안 하지만 얘네들 미국 주식을 PBR 보잖아요.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PBR이 아니라 퍼 같아요. 뭐 PBR 10 이상도 비일비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무시해도 주가가 장기간 상승했죠. 미국 주식이. 근데 지금 어때요? 넷플릭스도 3분의 1 통났거든요. 600달러 넘던 게 지금 200달러 아래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PBR 무시해요. 근데 실제로 좀 꺾이든지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날 경우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PBR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자산가치 막 10배, 20배가 비싸. ROE가 100이 아닐 텐데. 그 때문에 막 던지기 바쁜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던져도 돼요. 근데 이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때 사람은 왜 샀을까요? PBR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올라올 정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추세수정이지만 추세수정이 항상 돈 안 버는 게 아니라 벌지만 리스크를 제어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추세수정은. 한 번 잃어본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PBR 되게 중시해요. 그겠죠? 그래서 최근 매수상은 어떤 거냐? 영업이익이나 ROE를 보고 물론 적절한 PR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설명하겠는데 만약에 적정한 게 싸다고 생각해 샀다. 그럼 어느 시점까지 산 다음에 더 이상 못 사요. 그럼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신자 그 혼란한 상황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파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든지 더 이상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 항상 있는 거고 이런 경험했던 사람들은 현금화 시켰죠. 뭐 어떤 걸 팔아서 부동산을 팔을 수도 있고 뭐 빌딩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매도가 훨씬 큰 거고 수요 공급에서 매도가 큰 건데 이제 수요가 못 받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매수하는 사람 많은데 매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만큼 세계가 이상한 건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매수 세력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급등하는 거거든요. 2020년도 3월 초부터 그랬던 거고 1년 동안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2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이제 고금리고 지금 이제 유동성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안 버는 기업, 돈을 안 버는 기업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저가에 사는 게 기본이죠. 저가에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수 좋은 이제 자기만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ROE 높은 종목 산다. 1순위로 만약에 ROE 높은 종목 산다. 만약 20 이상이다. 20% 보는 이상이다. 그냥 그 종목이 이건 회사 상황이니까 주가가 무관하니까 이걸 뽑은 다음에 그 종목이 폭락할 때 이제 주가가 계속 늘릴 거 아니야. 폭락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0년도고 지금도 좀 그렇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나는
아웃 20짜리를 2.0에 사면 PER 10이니까 나는 1.5 정도 하면 PER 뭐 7 정도 팔려거든요. 아, 그때부터 사겠다. 사기 시작해서 원시까지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더 떨어지면 이제 물론 돈 남은데 올라갈 수 있죠. 더 사고 싶은데 갑자기 올라갈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여기 어느 시점 사는데 여기까지 이상 나면 안 산다. 여기 이 구간에만 사겠다. 그래서 산 다음에 올라가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근데 2020년에도 경험했지만 좋은 종목은 매도 이게 그러니까 과매도 순간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20짜리 이거 소수 뭐 1%에서 5% 종목은 따로 이게 좋은 매수 상황 종목류를 하나로 한다면 이 구간에 사는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 하루 20짜리 이런 걸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영업이익률 20% 이상짜리 있거든요. 이 2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나오는데 지속성이 있는 거를 따진 거거든요. 지속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루 20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하루 20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매출 갑자기 을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온 경우 많아요. 왜냐면 수주가 갑자기 많이 받고 그러면 매출 증가하니까 거기에 걸만큼 판가미를 증가하는 게 이제 기본이지만 어느 순간에 판가미를 그만큼 증가 안 할 경우에는 영업이 폭발하거든요. 영업이 폭발하는 순간 수익이 폭발하니까 ROE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이것도 지속이 그러니까 한 해만 아니라 꾸준히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소수. 주식은 아무 종목에 사는 게 아니에요. 소수 우월한 종목 사는 거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 세력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자 그런 종목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1순위 2순위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소수고 이런 게 소수거든요. 그럼 기업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거래자들이 관여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기업적으로 훌륭한 종목.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ROE자는 최소한 볼 때 PER, PBR 2.0 아래에서만 볼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 보되 매수하려 때문에 1.5, 2.0, 1.5, 뭐 1.0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ROE 영업 20짜리는 언제가 최종 매수 타임이냐? 최종 매수 타임. 제가 조만간 영업 20짜리 엄청나게 많이 볼 건데요. PBR 1.0 아래나 이 언저리. 근데 플러스 여기다 시총도 관여됩니다. 시총이 어느 시총이 좋냐? 쟤는 막 100% 종목도 먹을 필요 있지 1000% 종목도 먹고 싶잖아요. 이런 거 먹으려면 1조부터 100조까지 하긴 거의 100조짜리 우리나라 종목 하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의 몇 조짜리 하고 100% 아니 뭐 10배 먹겠다 힘든 거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1000억짜리 산다 만약에 1조까지 될 수 있냐? 많아요. 에코마켓도 그랬고 뭐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랬고 꽤 많거든요. 몇천원짜리 한 1000원 아래 1000원 언저리 그걸 살 때는 이런 종목 사가면 진짜 신주타도 치거든요. 몇 조짜리 사가지고 10개 먹겠다. 아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그렇게 폭발하고 막 계속 장기간 그러기 힘드니까 영업을 다시 말하면 영업 20짜리는 PB 1.0 아래 온다. 그러면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건 PBR 쪽 말했고 주가 상황 같은 경우 이렇게 저 보면 근데 이제 시총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보통 2분의 1 토막 주가가 이상 나는 상황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2분의 1 토막 난다는 것은 그 꼭지점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공포 구간에 진입한다는 거고 이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고려하시면 되게 유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공포구간에 진입한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도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매도 쳐버려요. 마이너스 50% 있던 사람들이 자기 본전만 와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 상승이 되게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초보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건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정보 하나씩 보면서 깨우치면서 노트를 필기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 노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책상 앞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 미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반복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인데 왜냐면은 주식사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수 몇 가지 좋은 원칙을 삼는다면 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주식사라는 게. 재밌으려면 단타 치고 매매하고 막 흥분되잖아요. 근데 대가들 보면 그게 안 좋다고 말하거든요. 경험 삼아. 그래서 뭐 장기를 볼 때 단타 쳐가지고 큰 돈을 본 사람 자기 뭐 주위에 한 번 본 적 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대가들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RO20, 영업이 20% 이야기했고요. 매수점이라는 것은 장기간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하는데 이게 2분 1토박을 고려하시고 10분도 고려하시고 ROE라든지 영업률에 걸맞는 PBR을 고려하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내용으로요.